1972년 비행기에 구멍이 뚫리며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아메리칸 에어 96편 사고. 조사관들의 분석 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수정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한 회사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아니란 생각이 엄청난 대재앙을 가져왔다. 그로부터 2년도 안 된 1974년 3월 3일 또다시 화물칸 문이 날아가며 346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터키항공 981편 사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고 기종은 도글라스의 DC-10. 사고가 많은 기종으로 유명하지만 당시 보잉 747과 로키드 1011 대비 가성비 값으로 알려지며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던 기종이다. 참고로 지금은 지난번 소개한 것처럼 LA 산불 진압에 사용되는 비행기다. 07시 57분 167명의 승객과 11명의 승무원을 탑승한 채 이스탄불을 출발해 오를리에 경유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50명의 승객이 내리고 다음 경로 오를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을 준비하는 파일럿. 일반적으로 경유지에서 추가 탑승률은 저조했다. 하지만 당시 타 항공사 파업으로 터키항공으로 예약이 몰리며 216명이 추가 탑승하였다. 12시 32분 이륙을 시작하는 비행기. Race control, this is Tango Hotel Yankee 981. We're at 60. Requesting clearance to flight level 230. 6000피트를 통과하고 ATC에 24000피트 상승 허가를 받고 올라가는 도중 11500피트 지점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했다. 뒤쪽에 있는 화물칸 도어가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6명의 승객이 밖으로 빨려 나가버렸다.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며 기수가 아래로 내려갔고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한다. 날개에 있던 13번 엔진은 작동하는 상황. 파일럿들은 비행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수를 올려보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화물칸 도어가 열리는 순간 급격한 압력차가 형성되면서 객실 바닥에 내려앉았고 그때 유압 시스템이 손상돼 버린 것이었다. 7,000 feet! 결국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추락해버렸다. 한순간에 346명의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륙 9분 만에 벌어진 대참사였다. 사고 현장이 하나둘 보도되기 시작했고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버렸다. 프랑스 영토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수십 명의 조사관들로 프랑스 사고조사위원회 BEA가 꾸려졌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충돌 지점부터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들. 다행히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는 이상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점에서 화물칸 도어와 좌석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부분을 유심하게 본 조사관들. 조사실로 가져와 분석을 시작했는데 특히 사고를 유발시킨 도어에 주목했다. 그리고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NTSB 대표로 참석한 청 밀러. 수집된 화물칸 도어 분석 데이터와 사진을 보자마자 이상한 점을 느꼈다. 자신이 조사했던 약 2년 전 발생한 아메리칸 에어 96편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관들에게 자신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보여주는 밀러. 그 자료들을 본 조사관 모두가 깜짝 놀랐다. 터키항공 981편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롱폼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소정의 후원은 다음 롱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메리칸 에어 96편과 동일한 도어 설계 결함이었다. 상세 내용은 아메리칸 에어 96편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사고 조사를 맡았던 밀러는 FAA에 다음 상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첫째, 잠금 장치인 레치와 락핀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밖에서 레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플레이트 설치를 권고했다. 두 번째, 잠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뷰포트 설치. 세 번째, 경고 문구 부착. 마지막으로 급격한 기압 차이가 생기더라도 객실 바닥이 가라앉지 않도록 바닥을 강화하고 압력 해소용 벤트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FAA는 신사협정에 의존해 자발적으로 고치기를 권고했으며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조사 맥도널 더글라스는 그 배려에 제대로 뒤통수를 걸겼다. 수정하겠다고는 했지만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설계를 변경하고 기존 항공기에 수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지금 한창 판매량이 급증하며 인기 품목에 등재됐는데
이를 수정하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조그만 양심은 있었는지 2가지 시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잠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뷰포트 설치와 경고 문구 분착이었다. 그런데 정작 화물 지상직 직원은 이 용도를 전혀 몰랐었다. 그리고 이 직원이 할 수 있는 언어는 프랑스어. 영어로만 되어 있던 경고 문구는 교육을 받지 않는 직원에겐 그냥 판때기에 불과했다. 즉 최소한의 방어선마저 교육의 부재로 뚫려버린 것이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화물칸 문을 닫고 레버를 내린 직원. 그런데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레버가 내려가 버렸다. 이 장치가 내려가면 화물 도어가 닫혔다고 인식되고 칵핏의 도어 라이트가 꺼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파일럿들은 이를 믿고 이륙을 시작한 것이다. 고도가 점점 올라가며 외부 압력이 낮아졌고 기내와의 압력차로 인해 형성된 힘을 도어가 받기 시작했다. 불안정한 결합 상태에서는 이 힘을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버티다 못해 도어가 부서져 버린 것이었다. 누구든 책임을 지고 고치려 하지 않고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 컸다. 압력차로 주저앉은 기내 바닥은 유압 시스템 손상으로 이어졌고 파일럿들의 컨트롤 능력도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메리칸 에어 96편은 컨트롤 능력은 무사해 랜딩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제조사 맥도널드 더글라스는 아메리칸 에어 96편과 터키항공 981편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화물칸 도어 설계 취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 96편 사고가 일어나고서 도어 설계를 즉시 수정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내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객실 바닥에 압력 완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객실 바닥 붕괴와 조종 시스템의 손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이 회사의 마인드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부도덕한 내용에 희생자 가족들은 더욱 분노했고 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법원은 이 사실에 중대 혐의를 적용하여 가족들에게 총 약 8천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당시 항공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손해배상 중 하나였다. 그리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 FAA는 대국민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엔 DC-10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사고 결과의 폭풍은 어마어마했고 계속해서 이는 이어졌다. DC-10 기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였고 결국 보잉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고 말았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아래 더보기란에 넣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클릭해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라이언 지식이었습니다.